네, 두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도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면서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입니다. 투자는 낮은 가치에 대한 상품을 일찍 사서 뭐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이제 비싸다고 생각이 들 때 판매를 하는 게 그게 투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장이 열렸다. 뭐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몇 퍼센트 지분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투자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매매. 근데 많은 분들이 도리어트 파동을 하고 나서 모든 패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거래량이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오면서 어떤 것들을 새해 선물로 주고 가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레버리지를 50배까지 쓰면서 어떤 식으로 승률을 올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단타예요, 단타. 하루에 뭐 10번, 20번 이렇게 매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때 투자 개념으로 매매를 했냐?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2차 되돌림에 대한 정의를 배우잖아요.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면서. 근데 내가 과거에 초트랑 합방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엘리엇 파동에서 2차 되돌림이라는 개념이 가장 어려웠다. 그 이유가 뭐였냐? 차트 안에서 2차 되돌림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거는 차트 안에서 찾기 위한 그 저만의 그 기간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가격 조정도 있어야 되고,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2차 되돌림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물론 잘 찾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차 되돌림이라고 하면 요 자리겠죠. 이렇게 전체 파동에서 ABC를 찾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A, B, C 뭐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요. 거래량 발생한 구간, 그다음에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 구간에 대한 이것들도 사실 1차, 2차 되돌림이 나온 거고, 바닥 구간에서도 피보나치를 이렇게 꺼놨을 때 1차, 2차 되돌림이 여기서 나온 거고, ABC 파동인 거고, 그죠?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길 거고, 제가 요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부터 1차 되돌림이 오고 2차 되돌림이 왔었던 거를 컨펌을 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전 A파 고점에 대한 파동 카운팅을 해서 바닥 구간을 체크를 했으면, 우리는 요 구간이나 요런 구간들에서 1차 매도를 한 이후에 여기서 매집을 했다 가정하에 이 넥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평단가다 뭐 이렇게 쳤을 때 요 구간에서는 1차, 2차 되돌림을 주고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쳤을 때 물량이 이제 반 정도 남았잖아요. 뭐 평단가 여기라 치고, 그럼 여기서 본절을 거는 게 아니라 2차 되돌림까지 보고 이후에 저항이 여기서 나오면 이후에 되돌림이 왔을 때 요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칭이죠. 수수료만 나가는 거고. 그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거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기본적으로 뭐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ABC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코인들을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뭐 비트, 이더, XRP, 뭐 GMT,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테슬라도 이제 해외 거래에서 매매가 되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ABC 2차 되돌림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이전에 바닥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을 했고 넥라인은 어디에 형성이 됐는지 같은 것들을 찾는 게 이후에 뭐 강의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ABC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ABC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일단 3개 찾는 게 좋아죠. 3개.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파동이 얼만큼 형성이 됐는가. 뭐 예를 들어서 BTC로 보게 되자면 하락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도리어트 파동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면 비파 컨펌이라는 걸 배웁니다. 비파 컨펌을 알게 되면 요게 A라고 할 수 있어요. 요 꼬리를 A라고 보고 반등, 그 다음에 C. 그럼 요게 3개냐? 아닙니다. 요건 5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렵나? 왜 이게 5개라고 하냐면, 눈으로 보면은, 대충 보면은 3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도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거 5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파동 카운팅 사이즈를 보면 보통 1.38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C파동이죠. 근데 C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인 ABC는 지그재그로 형성이 되었을 경우 꼬리를 침범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그재그로 판단을 내리고 이후에 B파동에 대한 고점이 618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동은 지그재그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눈으로만 보면 이게 왜 지그재그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꼬리 매물대를 사실 1분봉, 5분봉까지 쪼개서 보면 여기서 그냥 쭉 떨어지고 꼬리를 반등을 준 거기 때문에 요게 첫 A파동이라 체크를 하고 이후에 786만큼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36만큼의 786과 236은 같은 수치입니다. 이만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ABC로 지그재그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즈를 여기다가 대비를 해보면 1.382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사이즈는 38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382가 C파동인데 이거는 C파동에 대한 단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파동이 애초에 ABC로 체크를 했을 때 0.5라고 체크를 해볼게요. 0.5가 한 요쯤 ABC 카운팅을 했을 때 A파동에 대한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0.5에서 이만큼 사이즈를 내리면 잠깐만 다시 0.5가 넥라인이었으니까 여기서 1.382만큼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 1.38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게 B파가 안 나왔다. X파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고 싶었지만 못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X파로 치고 ABC가 하나로 묶인 상태다. 이렇게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파동이 3개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차 되돌림, 2차 되돌림, B파 컨펌. 네? 그 다음에 ABC 해서 요게 하나, 둘, 셋, B, C로 요게 ABC인 겁니다. 이후에 반등 줬을 때 A파동에 대한 저점 여기 보이나? 요거에 대한 컨펌이 난 거예요. B파에 대한 컨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뭐 물론 1시간 봉으로 쪼개면 요 자리가 뭐 224일선이나 이런 데 저항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확률이랑 다 저항을 받았죠. 일반적으로 옛날 강의에서도 있는데 224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60일선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따당땅이라는 그 강의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너무 많다. 아무튼 요 2평의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가 5개로 판단이 되거나 혹은 이 파동에 대한 1대1이거나 혹은 1.382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 C파동으로 컨펌이 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체크를 체크를 해보면 1대1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에 A에 A 바닥이 여기 아니죠. A에 B파 컨펌, 그다음 C. 그러면 535. 요게 5개로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어쨌든 5개인데 B파가 이 중간 C가 너무 짧아요. 요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은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마지막 파동의 사이즈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조정을 어디서 줬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정 구간을 체크를 하고 하나, 둘, 셋, X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시요. 하나, 둘, 셋, X 하나, 둘, 셋. 또 이것도 사실 쪼개면은 이것도 3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그재그는 바닥에서 5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요거는 3개로 떨어졌는데 왜 지그재그로 판단을 내리냐? 요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차트를 좀 더 많이 보다 보면 옛날에도 한 얘기지만 보통 지그재그라고 해서 5개로 마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요거는 60년 된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라도 여기서 5개가 나와야 된다. 요거는 너무 옛날 이론이고 사실 이렇게만 따져도 요것도 3개입니다. 그죠? 지그재그인데 3개예요. 그런 것처럼 535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 3, 3이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에 그다음에 3개에 하나, 둘, 셋이죠. 눈으로 크게 보이는 것들은. 근데 여기서 소파동을 체크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5, X 하나, 둘, B파 이거는 불규칙이죠. 셋, 넷 이건 4개로 이게 하나, 둘, 셋이죠. 이거는 3이고 이거는 5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이고 그럼 533입니다 이게. 뭐 사이즈는 물론 뭐 다 다르게 나왔지만
아까도 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X파가 B파가 안 나오고 X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지만 요 안에서 무언가 뭐 캔들이 올라가다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초봉으로 봐야 되고 1분봉이나 초봉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엘리엇 파동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이런 카운팅이 불가능합니다. 뭐 WXY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의 카운팅은 꼬리 매물대에다가 라인을 따져놓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라인 체크를 하면은 요 꼬리가 다 사라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건 너무 딥한 얘기니까 이거 좀 넘어가고. 이제 ABC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자면 마지막에 1.382 혹은 1 사이즈를 체크를 해야 이게 C파동으로 분별이 되고 거래량을 확인한 이후에 C파동이 어디 있는가를 체크를 하면 넥라인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이 ABC를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이걸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 내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딥한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하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라이브를 하거나 그럴 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ABC를 찾아서 바닥의 거래량을 확인하고 이후에 내려오는 2차 되돌림을 확인을 하면 상방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되돌림에서 382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깨지면은 이만큼 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파 고점 그 다음에 이전에 매물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A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지고 C가 만들어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C 파동 혹은 A 파동 이 둘 중에 어떤 파동일지는 몰라요. 더 내려가면은 이게 A 파동이었던 거고 그대로 반등해서 다시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해준다면은 C 파동이었던 거겠죠. 이 전체적인 눌림을 줬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사이비 고점 나오고 지옥을 갈 수 있는 그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ABC 강의하다가 지금 시황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네. 우리가 매매를 하자,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손절을 잡아두고 여기만큼 고점에 대한 382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전 A 저점 요 매물대가 있는 자리고 고점을 트라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786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어주면서 B파 고점까지 트라이를 해줘야 된다. 요런 걸 따졌을 때 요거에 대한 조정이 이 고점 대비 매물대가 지금 618에 쌓였죠? 그럼 얘가 쭉 올라가줘서 1.236이나 1대1 자리에서 컵핸들을 그려주고 반등이 나와주면 A에 B에 C로 가서 618 이전 고점에 대한 618 여기까지는 트라이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받아주면서 올려준다. 그러면은 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236이나 38에 대한 매물대를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러한 형태에서 5개의 파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 2, 3, 4, 5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5개의 파동으로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해주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여기에 잘 받아야겠죠. 이렇게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이게 단순 ABC로 그냥 사이비 고점을 만들어내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날봉상 조정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대1 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비파 컨펌 자리는 이 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올리자면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ABC 사이비 고점 그 다음에 뭐 추세 잘 안 보지만 추세에 대한 저항으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파동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롱을 잡기 위해서는 손절가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저항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쯤에서 손절할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판매하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베팅 개념이기 때문에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도리어트 파동의 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근데 내가 이 1년 반 차 때 1.5년 되는 차 때부터 해서 2.5년 되는 차 때까지 이거 도담대를 만들기 직전까지 내가 30억이라는 이 수익을 발생을 시켰었던 이유는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뭐 코인이 망하던 뭐 잘 되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올라갈 수 있느냐를 판단을 지금 당장 내려갈 것인가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나중에 뭐 고점을 뚫을 거야, 뭐 신 고점을 이룩할, 뭐 갱신할 거야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3월달에 테슬라랑 카카오를 주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때 그죠? 3월, 요때고 그다음 카카오도 3월달, 분할익들 다 체크해놨잖아요.
3월이 이때입니다. 이때 아마 매집을 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을 했었고, 이후에 이게 마무리 파동으로 컨펌이 났기 때문에 홀딩해서 지금 수익 구간이고, 이제 대략 50% 먹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휴대폰을 봐야 하는데, 뭐 한 80%에서 한 100%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요거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매매 개념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1년 반 정도 뭐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적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적혀 있네. 그리고 옛날에 삼성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거 못 산 게 좀 아쉽네. 고점 뚫었네. 와, 미친. 어쨌든 대파동으로 보면 ABC가 거의 다 나가지 않았나. 야, 이거는 안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임펄스로 따졌을 때 1, 2, 3, 4, 5처럼 보이겠지만, 뭐 그래서 물론 숏도 우세해지고 고점도 지금 지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뭐 좋다 하겠지만, 어쨌든 조정 국면에 곧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자꾸 말이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이래요. 아무튼 엑기스만 알아서 잘 뽑아가시길 바라고. 아무튼 우리가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매매고, 이 매매는 ABC 그리고 그다음 C파동 체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C는 1대1에서 1.382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차 되돌림, 2차 되돌림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매매는 된다. 돈은 번다. 벌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다리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서 욕심을 내니까, 그리고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1차, 2차 보고 이후에 눌림 났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본절가 걸어 놓는다던가, 뭐 이러한 무지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이다. 안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은 있어요. 그게 도리어트 파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 그 안에 뭐 786 기법이라든가 확률기 기법이라든가, 이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ABC, 그 다음에 2차 되돌림 요것만 잘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심화로 들어간다면 A 고점, A 저점, B파 컨펌, 그 다음에 C파에 대한 사이즈의 크기, C파에 대한 마무리 파동, 그 다음에 2차 되돌림이 안 나올 경우 X파동을 찾는 방법, 이평선, 뭐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더 들어가면 되겠지만, 더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ABC부터 잘 찾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말에 공부 존나 안 하는 우리 도담대 학우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